자, 예, 미리 보는 개묘년 운세 마지막 라스트 개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지나고 나면 이제 갑진년인데요. 갑진년은 만약에 천간 기준으로 보면 갑진년 다음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렇죠? 을사년이니까 천간은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갑을 음양으로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지지의 상황은 다르죠. 진에서 사로 넘어가기. 이게 육식갑자의 그 구조예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자년하고 신축년이 있었는데 경자년이 지지에 상관을 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을.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이민일주가 개미년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신축이 됐죠. 신축. 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은 운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천간 지지가 음양만, 정편만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계수일간을 본인 거를 명확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십성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신다라고 하면, 물론 이걸 원구까지 따지고 뭐 이러려면 어떤 뭐 편차라든지 이런 걸 따질 수가 있겠지만, 그냥 운을 본다라고 하면, 대운도 배제를 하고 세운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맞춘다라고 하면, 만약에 뭐 임수일간 거를 내가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캐치했다. 라면 그거를 그대로 돌려서 반대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임수일간이 천간의 임수가 비견으로 똑같았고, 그렇죠? 내년에는 개수일간이, 그렇죠? 개수일간이 이 개묘로 같은 에너지가 되는 거고, 같은 에너지가 생하는 이제 식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신이.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비견이 되는 거죠. 비견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식신. 그러니까 올해 개수일간이 겁재의 상관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주들이 올하고 내년하고가 다 그렇게 요거만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음양만 다를 뿐이지 오행은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육식갑자 체계를 쭉 훑어보면 갑자, 을축, 그쵸? 지지가 이렇게 해자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갑자, 을축, 병인정묘 정도, 그죠? 만약에 병인년 정묘, 무진기사도 틀려지고, 무진기사, 경호신미도 틀려지고, 그렇게, 이렇게 두 해가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은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음양만 바뀌고 비슷한 형태로 간다. 그런데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특징은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모든 일간들이 이 10년마다 그렇죠? 10년마다 한 번씩 일간이 어때요? 일간이 같은 에너지를 맞이하게끔 됩니다. 만약에 내가 60년을 산다 그러면 6번, 80년을 산다 하면 about 7번, 8번 이런 정도를 맞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6번 맞이할 때까지가 원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개묘년이다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이 개묘년이면
그 착전이, 그쵸? 그 착전 10년 전이 계사년이었고, 계사년이었고, 그 다음이 계유년이고, 예? 개미예요? 아, 개미다, 개미. 개미가 있고, 계유죠, 그 다음에. 계유가 있고, 그리고, 개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 개축, 임자 개축이 있고. 그러고 나서 요때 가면 개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로는 다 충묘사 미예유, 이런 식으로 그 6글자가, 이게 비식재관인으로 다 달라서 붙지만, 천간의 글자들은 이렇게 붙어서 지지에 달고 들어오는 운동성, 에너지는 다르지만, 천간의 글자들은 일간하고는 10년에 한 번씩 매칭이 된다. 이거를 들어오는 동일한 에너지는 임금이라 하고 또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 신하라 하고 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군신대좌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니 임금 앞에 신하가 있으면 좀 쫄릴 거 아니에요. 아니 그처럼 뭐 임금 뭐 재롱 피우고 막 만들어하는 그런 신하가 있나? 어쨌든 긴장하고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명리의 운과 명조와의 어떤 관계성이냐면 이게 10년 동안 지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계묘가 내년 맞이하는 계묘가 첫 번째 맞이하는 개축이었으면 한 10살 때였잖아요. 그죠? 10살, 11살 뭐 이때였잖아요. 그죠? 그럴 때하고 60대 다시 만나지는 계묘하고는 팔자는 똑같지만 이 팔자가 내면적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룬 성숙의 단계나 과정이나 발전의 단계들은 다를 거란 얘기지. 에? 그게 마디가 뭐냐면 대나무들이 이게 자라는 마디들이 있듯이 그 포인트는 이렇게 크게 보면 청간은 정신이고 의식이고 내가 지향하는 거고 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업그레이드를 내가 이렇게 잘 이뤘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임금과 신하가 그 경사스럽게 만났다. 경사스럽게 만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지에 깔려있는 상황하고 어떤 상황하고를 차치하고 막론하고 일간 에너지를 딱 본 거예요. 그럼 그냥 일률적으로 명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간인데 월간에 뭐 개수가 있다든지 시간에 개수가 있다든지 그냥 이거는 그냥 명주에서 비견을 이렇게 본 건데 세운에서 운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나랑 똑같은 에너지 내가 출생할 때 태어날 때 갖고 왔던 에너지를 그대로 천간에서 맞닥뜨리는 형국이 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뭔가 잘 쓰게 되면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본다라는 거는 그냥 현상계에서 보면 뭐 전신거울 아니면 그냥 반신거울 딱 보는 거예요. 지지는 다르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어디 삐뚤어진 데는 없나, 어디 뭐 흠 같은 거 뭐 이런 건 없나, 보기 싫은 데는 없나 이렇게 한번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간을 내리면 개수 기준으로 하면 일간을 내리면 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지지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독립, 정신적인 자립,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자아성찰,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라는 거는 10대 때 계묘 기준으로 10대 때 봤던 그 다음 때 봤던 지지에 딸려 들어온 에너지는 다를 수는 있지만 뭔가 일간을 보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뭔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그런 자아성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뭘 해 먹고 살지? 이를테면, 그렇죠? 궁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6번 걸치면, 다 다른 기운으로 해서, 지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6번의 그런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더 재현이 돼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엔딩하는 그 순간까지는 개수를 계속 만나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 지지에 뿌리도 없는, 지지에 뭔가 근도 없는 그림자로서의, 실루엣으로서의 일간을 강화시키는 에너지가 왔다라고 해서 섣부르게 뭔가 이렇게 발걸음을 떼거나 섣부르게 내가 오버 액션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 앞에 머리 조아리고 벌 받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냥 이거는 그냥 신강신약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10년마다 한 번씩 이걸 잘 활용을 하면, 그죠? 잘 활용을 하면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 임수일간한테 조금 빠뜨렸습니다만 지지에 떨어지는 요 식신상관은 임계수일간한테는 모든 일간들이 지지에, 그렇죠? 천을귀인을 두는데 임계수일간들이 지지에 식상을 천을귀인으로 둬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간이 일간하고 같은 에너지면서 이렇게 봄비가 생명체를 키우는 것 같은 식상이니까 뭔가 펼치고 퍼뜨리고 하는 개수일간이 작년에는 이민을 만나가지고 이민을 만나서 상관 임수하고 달리, 그렇죠? 아예 신축년 넘어오면서 이렇게 상관생 재로 그러니까 이렇게 겁재가 상관을 달고 오는 뭔가 이렇게 개수일간들이 신축년 넘어오면서 임수일간보다는 변동폭이 컸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뭔가 좀 더 도약이나 변화를 많이 가지려고 했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온전한 이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비견 식신보다는 겁재 상관이 훨씬 더. 그리고 또 개수는 같은 수이지만 임수는 윤하 중에서 하잖아요. 모이면 아래로 내려가고 침잠하고 모이고 암암리에 멀리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길게 흘러가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개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개수는 이 간목에서부터 올라온 간목을 끌어올려서 을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양기를 이미 일양시생하는 자중 개수에서 올라온 수이기 때문에 임수하고는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임수하고 성향이 상당히 활발하고 에너제틱한 근데 지지에 해수 달고 오거나 유금 달고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묘목 달고 왔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성으로 보면 일간에 비견을 달고 들어오고 지지에 묘목 식신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뭔가를 전개하고 버리고 시작했다라고 하면 임수일간 할 땐 얘기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한 거는 재를 본 것도 아니고 관을 본 것도 아니고 일간이 일간을 보고 일간이 겁재를 보고 식상을 봤기 때문에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이곳에서 이 A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B라고 하는 어떤 뚝을 건너가기 위해서 징검다리 놓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무슨 경작을 해서 열매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결실을 얻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지. 식상에서 물론 식상육이 식신육이 승재관이라 해서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재를 창출하는 재의 원신이고 근원신이기 때문에 재성이 없으면 식신을 상관을 재성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도 틀린 관법은 아닙니다. 근데 명확하게 십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식상은 식상이고 재성은 재성인 거다. 결국 이 재성을 취하기 위한 뭔가 준비적인 수단, 대안, 어떤 스텝스톤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식신 활동으로 하느냐 상관적인 모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임계수일관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을 쓰는 번갈아 가면서 쓰는 그런 에너지였는데 임수일관이 내년에 조금 변화를 좀 많이 갖는다라고 하면 이 계수일관은 뭔가 이민년에 좀 변화 변동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계묘년에는 그것이 조금 안정화가 되는 조금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이민년에 겪었다라고 하면 뭔가 좀 임계점을 지나서 딱 풀린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대로 그냥 고착화되는, 형상화되는 그런 형국으로 전반적으로는 놓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수가 개수를 만나는 것을 이거를 면자죠. 예.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듯 이렇게 연결되는 가는 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올해 개수가 임수를 만나는 것을 달어천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그렇게 임수만큼 그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작용력이 그렇게 큰 에너지는 아닌데 개수가 임수라고 하는 겁재를 만나서 자기 역량이 확산되고 확대되는. 그러니까 임수가 개수를 만나는 조금 다른 상황인 거예요.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역량을 펼쳐왔는데 올해는 개수가 개수를 만나서 그러니까 천간 구조 중에 개수가 개수를 만나는 거는 그냥 평이한 평상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 이거는 이렇게 보금잡초 내지는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서로 막 칭덩굴이 얽혀가지고 서로 막 잡아당기는 이런 역할이고 이렇게 기토가 기토 보금연양 신금이 신금 쌍비엘이 서로 막 그 빛남을 다투는. 근데 개수가 개수를 만나는 건 괜찮아요. 원국에서도 괜찮고 이렇게 세운에서 만나는 것도 어쨌든 이러한 형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일간들이 그냥 오행을 차치하고라도 비견을 만났다. 그러면 비견을 만나면 겁재를 만난 거하고 달리 어떤 주체성, 자립, 독립 이런 성향들이 생깁니다. 지나면 고집. 그래서 보통 지지도 그렇고 천간에도 보면은요 아주 신양명인 재관으로 이렇게 뚫뚫 말려 있는 여명들 중에 중년에 비거분이 오면은요 거의 독립 자립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그동안은 재에 속하든 관에 속하든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재관을 감당할 만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동안 막 억눌려 살아왔 재관에 이렇게 끌려 지내왔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이건 천간의 구조지만 지지에 해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신유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강하다라고 하면 그런 독립적인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데 설핏 잘못하면 임금님한테 혼나는 운이 될 수도 있고 독립 자립을 해서 어때요? 안정세를 최소한 다음 개수 올 때까지는 내가 그림을 잘 그려갈 수 있는. 왜?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천을귀인은 귀인을 만난다도 되는 거예요. 천을귀인은 그 천을귀인이 들어오기 전하고 어떤 이렇게 그 상황을 가르는 형국이 있어요.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는 신금일간이 정제가 천을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관을 품고 있는 정제의 도움을 받거나 영관을 받거나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됐거나 이럴 수가 있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식신이 그러한 이렇게 천을귀인 역할을 하는 해가 내년에 그리고 일간이 비견하고 같이 들어와서 구상만 잘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내년에 돈을 보는 거 아니고 관을 보는 거 아니니까
비견들하고 뭔가 올해 궁리했던 거를, 올해 진행했던 거를 내년도 어떻다? 그대로 이어서 한다. 근데 올해 뭐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정신없이 막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년은 임수일간하고 달리 어때요? 좀 정리정돈하고 안정화를 가져가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임수일간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년도 괜찮습니다. 올해는 인달고 와서 묘보다는 왕지보다는 생지가 훨씬 더 이렇게 드라마틱해요. 변화변동 상황이 많습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도 걸리고 형도 걸리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작년에 뭔가 움직여서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년 그쵸? 양력으로 2월이나 3월 이 정도 들어가면서부터는 안정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구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임계수 살펴본 것을 빨리 그쵸? 다 임계수 살펴봤기 때문에 그대로 음양간의 구조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우리가 뭐 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천간의 을목은 이게 참 도학 기운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식신이고 개수도 이미 지지로 내리면 자이기 때문에 이미 개묘는 지지로 내리면 자묘형적인 상황이 있어요. 도학 기운으로 그렇죠? 도학 기운. 그러니까 올려서 보면 이게 개을은 이화춘우라 그래서 뭐 유불리가 좀 있는데 아까 임수가 쓰는 거는 축수도하고 이화춘우. 그러니까 이렇게 봄비에 떨어져서 흩날리는 백꽃 형상인 거야. 그것도 괜찮죠. 그 모습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어쨌든 정감적이고 처연하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센치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묘에 많이들 흔들린다니까. 이건 뭐 거의 틀림없어요. 묘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묘가.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만약에 개수가 일간인데 가부를 보고 있는 구조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비견이 순일하게 식신을 생하든 상관을 생하든 하는 거니까. 그죠? 겁재가 들어와서 인보상관 하는 것보다는 순일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흐름을 타고 변화 변동 요인이라든지 대신에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거는 조금 에너지의 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약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견의 에너지니까 동일한 에너지들끼리 비견이라는 거는 같은 사고방식 내지는 같은 성향, 같은 뉘앙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파트너, 형제, 동업자 뭐 이런 구조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불목을 생각하는 구조라고 하면 뭐 이렇게 괜찮은데 다 천간의 구조가 유불리가 다 있죠. 특히 임계수가 많아서 지지에도 많고 천간에도 많아서 가불목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뿌리를 또 일간의 수의 설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 그럴 때는 수다목부라고 하죠. 수다목부.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물 위에 둥 뜨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자기 행실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진실성이 없고 이렇게 좀 가머니설이 되기가 쉽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뭐 천간의 구조가 생의 구조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일단 사람이 이런 구조에서 그대로 임계수가 들어와서 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을 하는데 일간을 생을 하는데 이거는 식상을 생하는 거고 이런 구조인데 경신이 들어와서 만약에 생을 한다라고 하면 일간은 생을 받으면서도 이 편인이 이 정인이 이 식상을 극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강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이나 진로적인 부분이나 자식의 동태나 이런 부분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부를 보는 구조는 그닥 그렇게 불리한 구조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병정인 경우도 아까 임수 봤을 때는 이게 반대죠, 그렇죠? 네, 정편인데
천간의 동태를 살필 때 이게 정편이 7사라고 정관이 됐을 때는 아주 극명하게 유불리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재성일 경우에는 생재가 됐을 때도 이렇게 유리한 구조가 있고 또 개수가 들어와서 임수가 개수를 만나서 겁재가 이렇게 탈재가 되는 현상보다는 조금 덜 하죠. 비견이 들어와서 하는 거는 조금 덜 합니다. 덜 해도 그래도 정편을 바꿔가지고 임술관 대비 정편을 바꿔서 이렇게 탈재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가불목이 있든지 아니면 무기토가 있든지 있어서 반드시 이 개수를 커버를 좀 해줘야 된다. 임술관 같은 경우는 무토도 잘 쓰고 기토도 기토 타긴 되지만 임수가 두 토를 다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근데 개수는 지약이라 그랬어요. 이게 기토를 쓰진 않아요. 기토를 써서 성격명으로 가진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금수, 그죠? 그 수원지를 보호해서 일간을 생한다든지, 이렇게 경신금이라든지 지지의 신유금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써서 아니면 일간이 망하다라고 하면 간목으로 이렇게 설을 한다든지 또 너무 얼어있다라고 하면, 추워있는 그런 구조, 해월의 개수라든지 하면 그럴 때는 병화를 봅니다. 병화를 와서 해동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데 천간에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구조라고 하면 기토는 유불리가 있죠. 이렇게 비견이 들어왔을 때는 탈재를 막아주는 현상도 있지만 이미 일간 자체가 칠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나 그러한 상황에 노출돼 있을 공산이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그 개수가 들어와서 탈재하려고 할 때는 임술관 살펴봤듯이 정관이 있으면 이렇게 합을 하고 그리고 기토가 있으면 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재성을 좀 살려주는 재성을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관살이죠. 관이 이거 뭐 다 십성간에 이런 관계성이 있는데 관이 있어야 호체. 그러니까 식상은 달래서 비겁들을 달래가지고 그 재성을 보호하는 거고 다이렉트로 재성을 보호하는 거는 관이에요. 식량창고 옆에 경찰 세워주는 거. 그게 일 시켜가지고 조금 떼어주고 떼어줄 테니까 이거 훔쳐가지 마라.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훨씬 효율성이 이렇게 무기토를 쓰는 것들이. 그래서 똑같이 병정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개수가 날라 들어왔을 때는 물론 지지로 은연중에 그렇죠? 병정이 떠 있으면 지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식신생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나 이미지나 뜻은 있죠. 연결되는 뜻은 있는데 우선은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반응을 합니다. 지지끼리 반응을 해서 이게 천간에 개수가 들어오면 바로. 근데 똑같이 임수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다 걸록지라든지 다 이렇게 인성이나 관성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임수가 만나는 거는 약간 도둑놈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작심하고 들어오는 경우일 수 있고 여기는 시작은 좋았어. 비견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식신으로 생하는 거니까 천울기인 역할을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정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면 탈재로 연결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탈재로. 그러니까 임수만큼보다는 더 이렇게 그 강도는 좀 약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비견이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천간의 비견은 이런 그 탈재. 아까 이제 겁재를 탈재라 그랬는데 비견이 들어와서 그 이렇게 탈재되는 거를
불록이라고도 해요. 불록. 록을 나눈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겁제의 의미는 빼들어가는, 뺏어가는 의미인 거고, 이 비견의 의미는 나눠주는 의미예요. 비견이.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의미. 예. 조금 다르죠? 근데 비견이 들어와서 비견이 식신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길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제 무기토를 잘 쓰는 구조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살펴봤듯이 임수는 무토하고는 이렇게 합이 안 되죠. 극이 되죠. 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개수하고 만약에 무월관이다, 시간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자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합을 하고 있고, 연간에 있더라도 원합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정관하고 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관합을 하고 있는데, 천간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들어와서 약간 이제 뭐 여기 축, 진이 있겠죠. 개 자로는 못 붙으니까 어딘가에 자수가 있거나 진이면 관 중에, 정관 중에 올라가는 개수잖아요. 그럼 그런 개수가 들어와서 묘의 현상이 있으니까 식신이지만 아까 임수일간이 겪었던 그런 현상들이 어떻다? 강도는 좀 약하지만, 양인에서 올라온 게 아니니까 강도는 약하지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천간의 동태도 약간 투합이 되기가 쉽습니다. 투합이. 일간하고 내가 한번 합의되고 있는데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아니, 식신 달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살랑살랑하고 들어오겠어요, 그죠? 아니, 들어오는 비견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개미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개축 백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개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묘로. 그러니까 이 무토가, 혼란할 수도 있겠지. 아니,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이렇게 통변을 해보면은요, 맞습니다. 이거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들을 글자가 다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토는 그럴 수 있고, 기토는 일간이 좀 잘 봐야 되죠. 일간이 기토를, 이럴 때는 칠산을 쓰고 있을 때는 탈제를 좀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일간 스스로는 아주 힘들게 좀 쓸 수 있는, 그렇죠? 개축일주나 개미일주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경신도 임수일간에서 살펴봤듯이 인성이니까, 그렇죠? 인성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성의 어떤 그 설기구를 개수가 잘 받아줘서 일간하고 공동 어떤 보조를 취한다라고 하면 일간 개수가 들어와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아니면 전체적인 구조가 금수 기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어떤 형국이 생기냐면요, 임계수 수로에서 일간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일간은 임수나 개수 하나로 있는데 이렇게 그 정편인이 많아가지고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신왕신강이라고도 전통 명리에서는 명칭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 이렇게 인성으로 강해지면 더 고집도 많고요, 더 자아적인 이런 것도 많고, 왜냐하면 비견건 그래도 주체성이나 자립성이나 자존성이나 이런 게 있는데 상당히 자기지향적이면서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비견겁은 관성이 극을 하는데 인성은 관을 설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일간까지 오기 전에 관의 동태가 이렇게 흐트러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성이 좀 많아서 강해졌을 때는 결국은 편인 도식, 식상을 도식하는 형국이 있고, 일간을 자립하려고 이렇게 좀 만들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정신세계의 어떤 아집, 고집, 이런 형국으로 독특한 분위기, 아주 뗀뗀하게 인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 그런 형국들이 좀 있습니다. 속도감도 느리고 식상이 느리니까. 특히 인성이 많으면 식상을 극하니까 이렇게 여명 같은 경우는 표현력, 활동력, 또 자녀의 어떤 출산력 이런 것들이 약할 수가 있죠. 인성이 많으면, 그렇죠? 이 인성 저 인성 많으면
끝까지 그 인성주머니 채우려고 뭐 자격이 털어보면 엄청나게 많아. 박사도 몇 개씩이야. 근데 어때요? 그 식상으로 써먹어야지. 어? 관서를 해버리니까 그거 관내도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인성주머니만 채우다가 그러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인성이 아주 많았을 때는 비견이 그 설기구가 돼주니까 인성 대비 인성 식상이잖아요. 인성 식상이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일간이 강해지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성으로 강해진 것을 또 비견이 강해서 그 어떤 그 자기 세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구조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바깥 활동 안 하고 외부랑 단절하고 내 세계만 구축하고 이런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뭐 세상 살아가는 게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어느 게 딱 옳다라고 하는 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루틴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런 어떤 삶의 형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에너지니까 자기애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하고의 어떤 교류라든지 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가 있죠. 임계수가 있는데 계수 들어오는 거는 계수를 임계수 일간을 너무 이렇게 좀 물로 이렇게 그죠? 수기운으로 채우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간일기격 있죠. 천간일기격. 이런 경우가 보통 귀하고 청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수청무어, 특히 금하고 수가 이렇게 그 한기운으로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수청무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맑은 물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맑고 차갑고 깨끗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수는 금하고 달라가지고 또 어둡다라는 거니까 뭔가 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물에 깨끗한 물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한 청량감 있고 본인은 청정한 그런 세계를 지향할지 몰라도 현실에 이런 청탁이 겸비되고 탁수도 있는 이런 데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계통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신세계, 학문, 종교, 뭐 활인, 복지, 명리, 철학 이런 쪽에 맞는 거지. 이런 쪽에. 그렇죠? 그 세계 자체가. 그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런 쪽으로 가서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한쪽으로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전왕격, 종강격, 종왕격 이렇게 하듯이 에너지를 타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비타협적으로 순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 그런 경우를 쓰면 괜찮죠. 이런 경우는 지지도 수도꼭지가 돼주니까, 그렇죠? 식신으로 되니까 이런 경우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일간이 왕해지면 식신이든 상관이든 수생목을 하니까, 그렇죠? 운에서도 이게 어떤 분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 계속 병화할 때 병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병화 정화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뭐 임계 이렇게 있는데 임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아주 힘들죠. 아주 이건 나중에 이런 경우는 천간에 없으니까 없는 관을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없는 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 직장 생활을 월급 쥐꼬리만큼 주더라도 가서 하고 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다른 요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화다 그러면 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항상 내가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개수 왔을 때 더 그러겠지, 그렇죠? 이럴 때 어떤 그냥 이게 관도 없고 이게 어떤 식상도 없다. 바로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운에 임계운 뜰 때 조심해야지. 천간에 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코인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슨 뭐 펀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가지고 기부하시고, 이러면 액땜하는 겁니다. 그게 개운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게 나중에 말년에는 이런 경우는 재성이 수명 기운도 돼요. 말년에 60 넘어가면 재성이. 그러니까 시일지 시주에 있는 거는 60 넘어가면 내 수명도 됩니다. 그럴 때는 재탐하다가 상신이 되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몸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60 전후부터 해가지고 말년 운에 그렇게 이제 천간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임계수 할 때 뭐 다 봤기 때문에 정편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임묘진도 뭐 다 그냥 크게 한번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은 개수일간부터 보실라나 딱 클리어해가지고 그래도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식신격이면 상관, 상관이면 식신. 그러니까 재성은 정편일 구분을 안 하는데 격으로 볼 때는 식신격, 상관격을 나눕니다. 나누죠. 용법이 상신이 달라요. 상신이 청간에서 성격하는 그 에너지를 이게 도울상자 써가 정승상자 도울상자 써서 상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거는 상관격이고 요거는 식신격이 되는 거예요. 상관은 역용을 하고 식신은 순용을 합니다. 순용을. 기본적으로는 좀 다르죠. 다른데 여기서 뭐 격 따질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인월의 개수라고 하면 묘가 들어오면 식신인데 상관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격 원국에서는 그렇게 따지더라도 이렇게 동류, 인묘목은 같은 에너지의 흐름성이기 때문에 같은 식상운동, 목운동으로 보는 거죠. 이걸 잘 썼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고, 식신 상관을 썼는데 묘가 들어오면 임수할 때 알아봤듯이 그렇죠.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방향성이나 진로나 형태나 행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면 뭔가 좀 상관을 썼으면 좀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식신으로 정리정돈을 할 것이고 식신을 쓰는 사람이 상관이 오면 가지수를 반찬 가지수를 좀 더 늘리거나 종류를 좀 품목을 늘려가지고 다변화를 꾀할 것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신상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는 임수하고 달리 정관이죠, 그렇죠? 정관인데 동태는 정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격각으로 인호술 신자진으로 상관견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관이 움직이기가 쉬워요. 관이 지지에서 이게 관이 그대로 뚜렷하게 잡혀 있는 그런 어떤 월지라고 하면 근데 올해는 식신인데 어쨌든 이게 뭐 극하는 에너지고 합하는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식신이 재관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죠. 천간은 뭐 합이든 극이든 이런데 지지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지지는 삼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충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올해 상관을 만나서 자리를 옮겼다죠, 그렇죠? 옮겼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식신으로 정관이 그렇게 막 이렇게 견관되는 것만큼 그렇게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고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사오미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임수일간하고 어쨌든 요거는 정편을 안 나눕니다. 요게 정제가 되고 편제가 되고 되는데 제격은 격에서는 정편을 나누질 않아요. 아니고 이게 제격이 뭔가 특히 임수하고는 달라가지고 개수가 이 하월의 개수는 이 하월을 염천을 이렇게 해갈시키기에는 임수분하는 영향이 좀 딸려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격으로 여기는 관도 있다 그랬죠. 제격으로 일간이 쓸 때는 임수든 아니면 개수든 좋게 쓰는 거죠. 천간의 구조는 좋게 쓰는 건데 개묘 자체로는 그렇게 강하게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에너지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어서 묘로 들어오면 묘는 식신하고 정제하고가 어쨌든 올해는 상관하고 정제가 인사형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생화도 되는데 형적인 현상이 생겼죠, 그렇죠? 식상생재하는 게. 근데 그러한 형적인 현상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고 그래도 깔끔하게 100% 마무리된 건 아니죠. 격각을 치니까.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일간이 식신으로 생하고 식신생재하고 하는 이런 구조니까
괜찮다. 괜찮고 뭐 일간이 또 뭐 사유축 일생이라든지 그러면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오는 대신에 오는 식신하고 편제하고가 이렇게 파가 되는 형국이니까 어쨌든 생재는 되기는 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좀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특히 용법 중에 개수나 이 사화 같은 경우 오중의 기토는 이게 7살이잖아요, 그렇죠? 7살인데 식신이 와서 합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식신인데 상관이죠. 상관 합살이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것도 좀 해결이 되고 생재도 되고 이런 형국.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이스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감도는 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요 사중에 그렇죠? 사중에도 이렇게 인성이 있죠. 이렇게 특히 그 병화에서부터 재성에서부터 관성 그리고 그 재성이죠. 재성 병화 무토 관성 그다음에 인성.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렇게 인생신까지 지장간이 다 순일하게 생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 개수가 사를 지지해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개사가 그래서 선을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재관인이 다 뭘로 들었어요? 또 정편으로 혼잡된 게 아니라 다 정오로만 들었지. 정오로만. 그래서 본인은 앉아있는 자리가 개사태로 약하게 앉아있는데 안에서 받는 음덕은 많아요. 그러니까 사중에 4월의 개수도 그렇습니다. 그냥 형상으로 보더라도 더운 염천에 뭐예요? 그냥 내가 가랑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궁에서 형제궁에서 나의 역할을 어때요? 나를 반기고 있는 거지. 와라와라가 되는 것이 도와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제복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본인은 변덕이 많아요. 명예성분이 많고 이 재관인 중에서 무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4월의 무토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중에 무토가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한다. 미는 이제 7살인데 그렇죠? 식신으로 합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합극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임수일간이 정관을 쓰는 거랑 달리 긍정적이다. 긍정적일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미토가 7살로 작용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하면 볼 수가 있고, 신유술도 보면 신유술도 이건 정인이죠. 정인. 사지의 정인인데 어쨌든 정인이고 편인이 다 이렇게 그 귀문으로 충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수일관도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게 다 간판 바꿀 일, 발령받을 일, 문서를 이렇게 그 대체할 일, 이런 일들이 이사할 일 이런 일들이 생겨요. 월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이제 묘신 합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귀문도 되고 술은 대신에 이게 정관으로 쓰는데 오히려 이제 식정이 되고 합극이 되니까 임수일간은 제살로 썼는데 뭐 관에 좀 묶인다도 되는 거고 형상이 그렇죠? 또 약간 임수일간보다는 관적인 형상이 조금 더 비탄력적이기가 쉽다. 수월 같은 경우, 수월의 개수 같은 경우 그리고 해자축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해자축은 이건 뭐 겁재잖아요. 월지 겁재인데 묘가 들어와서 식신을 하는 거니까 임수일관이든지 뭐 거의 그렇게 임수일관은 상관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식신을 좀 강화해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묘를 썼으면 재물이 조금 이렇게 좀 동결화되는 응고되는 이런 형상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경우는 뭐 그닥 그렇게 그렇죠?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묘 같은 경우. 근데 자묘는 형을 하니까 어쨌든 걸록격이잖아요. 걸록이고 내 기반이고 바탕이고 토대고 뿌리고 어떤 환경이고 그런데 그 환경이 뭔가 비견이 가지고 있는
식신하고 비견이 도모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그거 시작한 거는 좋은데 내 근본 토대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축도 이제 미토같이 7살인데 여기는 인성국이죠. 인성국이고 7살인데 축중의 개수도 올라가서 묘로 식신으로 격각을 하니까 만약에 축토를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라고 하면 묘가 와서 그렇죠. 묘가 와서 내 비견들이 와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런 형국도 되는 거고 어쨌든 요 축의 지장간의 동태가 천간에 무엇으로 드러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수가 이렇게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고 해묘미랑 결합을 하고 사유축이랑 결합을 하는데 그 지지에 지금 붙을 수 있는 게 요 해묘미 그러니까 올해가 묘년이니까 일지에 해묘미거나 술이 들어있으면 항상 외부적인 타인과의 합력이 이렇든 저렇든 용이해지고 수월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일지가 붙기 때문에. 일지가. 그래서 그런 형국으로 보면 개해는 겁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식신으로 쓰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개미에 관살로 쓰는 건데 묘가 들어오면 개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쨌든 장성이잖아요. 장성 에너지가 와서 도화 에너지인데 해하고 우선은 반합을 합니다. 반합을 하죠. 그러니까 좀 여기 이제 이게 겁재니까 이게 뭐 음간 양인이잖아요. 정사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 어떤 활동력이나 내 어떤 육체적인 파워나 이런 것들이 식신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간을 닮았잖아요. 개수니까. 개수가 달고 오는 식신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인 거, 아니면 이런 어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타인과의 결합인데 그런 물리적인 결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식상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되고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버리려고 하는 식상의 동태나 형태들이 더 개해일간 같으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한 50이 되고 70이 됐다든지 애초 출발할 때보다 다 천간도 천비지합이 되는 거예요. 일간 기준으로 보면 천간 기운이 비슷한 기운이 에너지가 오면서 지지는 합이 되니까 이를테면 천합지충, 천합지형, 천비지충지형이 되면 이게 천간은 의도가 맞았어요. 뭔가 이렇게 같이 뭘 하려고 했는데 순조롭게 이루어지진 않는 거야. 근데 지지는 현실이잖아요. 몸이잖아요. 땅이잖아요.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간도 비슷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으쌰으쌰 했는데 지지에서 어때요? 더 크게 확대되고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일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묘는 내년의 주인공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걔가 개묘년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불리가 중복적으로 있는 것이 이게 일주에 특히 일주는 나로 쓰니까 그렇죠? 나로 쓰는 에너지니까 복음의 현상들이 60년에 한 번 오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일지는 그대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적인 진로 방향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 다 일지가 재성이 있을 수도 있고 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복음 현상을 보기 때문에 해서 어떤 긍정적인 현상들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엎드려 신음하는 현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절대
가볍게 볼 필요는 없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일단 있는 글자들을 보는데 그거를 내 명주에서 그걸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 올 개묘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올 개묘월 괜찮게 지난 것 같다. 최소한 평균 타작 이상은 했다라고 하면 내년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개묘일주 되시는 분들이. 근데 올 왠지 모르게 들어오면서부터 이민 개묘년에 특히 개묘월에 좀 뭔가 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개미 형상인 거고, 개미는 괜찮죠. 식신이 와서 합 제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합국을 해서 신금일주는 편제 국을 형성을 하는데, 제국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는 식신 국을 형성을 하니까 오히려 내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뭐 이렇게 내 진로를 설정해 나간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항상 요 해묘미는 유불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싱글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파트너가 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적인 상황이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있으면 들어오고 아니 있으면 나가고, 화분에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들어오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어쨌든 막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유축은 특히 그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천을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그냥 계사로 있을 때는 참 좋은데 이렇게 사유축에 6월에 사나 아니면 이렇게 개묘년에 사나 이러면 이게 다 식상생재가 나이스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본래 누리고 있던 그 천을귀인의 재성의 정제의 그러한 느낌이나 감이 반감됩니다. 반감되고 뭔가 좀 깎여나가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격각을 치면서 그래도 생재하는, 왜냐하면 이게 재하면 여기서 다 세 가지 기운이 있고 일간까지 다 연결되는데 식상만 없었잖아요. 그렇죠? 식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격각돼서 연결된단 말이죠. 그렇죠? 개유일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올해 을정기신계의 일간들이 음일간들이 다 지지에 유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양간은 유로 못 붙으니까 유로 오면 유는 이게 12년에 한 번이에요. 유일 때는 언젠가는 유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동이죠. 동. 충이니까 충은 기본적으로 동으로 온다. 만약에 내 구조가 이렇게 사유축으로 묶여있다 아니면 유축으로 묶여있다라고 하면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충이 들어와서 내 묶여있는 거를 열어놓으니까 변화를 주니까 긍정적인 거고, 유자 하나로 단독으로만 있다 이랬을 때는 다른 어딘가에 그거를 합으로 잡아주는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다못해 진금이 진토래도 육합으로 해도 잡아주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거는 그대로 변동 상황이거나 분리 상황이거나 이별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들어와서 식신이 들어와서 인성을 충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인성이란 요거는 배우자 자리도 되고 내 건강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인성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어떤 그 문서라든지 이런 내 마음 자체도 흔들리기, 변동 상황이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일지의 인성은 내 정신이나 마음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유념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개축도 개미같이, 그렇죠? 개미같이 개축이 특히 올해 개축 일주들이 그렇죠? 올해 이민이니까, 그렇죠? 이민이니까 이렇게 개로 가고 이렇게 축인으로 가니까 개축 일주들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주변에서 제가 실제 감명을 해보면 올해 이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그 상관으로 이거는 원래 오행상으로는 십성이나 오행상으로는 극이 돼야 맞는데 이 에너지로는 다 그냥 합이 돼 버려요. 축이 남합. 탕화 기운도 좀 살짝 발동을 하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관이 관성하고 좀 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지하고 좀 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드러나지 않는 암암리에 이루어진 그런 관계성이 오래 있을 수가 있죠. 있었는데
올해 그렇게 암합으로 맺은 인연이 어떻다? 내년에는 헤어지기가 쉽다. 그냥 뭐 한여름밤의 꿈은 아니겠지만 좀 짧은 쇼텀에 이런 관계성이가 좀 쉽죠. 그렇죠? 이게 식신이 와서 그 제사를 하는 그런 거고, 만약에 이 축을 백호기운, 개축 백호잖아요. 축을 내가 어렵게 쓰는 에너지라고 하면 식신이 와서 그걸 제사를 해주는, 격각치면서 목극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해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일지식신은 여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성으로 쓰거든요. 관성으로 쓰는데, 이 나쁜 남자, 힘든 남자도 내 남자잖아. 그럼 이 식상이 걸리면 반드시 변동 요인이 있어요. 어디 멀리 가거나 떨어지거나 바뀌거나, 이런 현상이 유불리적인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변할 때는 어느 한 가지만 보면은 해답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나 축토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개수는 어쨌든 올해 이렇게 겁재가 들어와서 상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임수같이 이렇게 식신에서 먼저 좀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드라이브를 건대든지 이게 맞는데, 신축에서 넘어올 때 바로 겁재하고 상관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정세를 취할 수는 있는데, 임수할 때 욕속부달 얘기를 했듯이 이 식신이 들어와서 들어온 계묘가 식신을 달고 들어와서 지지에 떨어진 재성을 가거나 아니면 관성을 가거나 이럴 텐데, 놓여진 형태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12글자에 따라서 청간구조 있고 지지구조 있을 테인데, 그럴 때는 특히 임계수일관들이 지지에 가장 12글자 중에 많은 게 관사래요. 진술충미니까. 임계수일관들도 올해도 진로 갈등, 진로 변경, 진로 고민 많았어요. 남자가 됐든 학생이면 뭘 할까 이런 거든 직장 변동이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상관경관 상황도 많았고, 역시나 임계수일관들이 정평관을 바꿔가지고 지지에 떨어져 있는, 내가 천간으로 무기토를 쓰는 게 아니고 지지의 진술충미토를 일간까지 포함해서 일주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라면 역시나 올해도 변화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 힘든 일을 좀 겪었다라고 하면 내년에 조금 완만해지고 안정세를 겪을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임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돈을, 모든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돈 보기 적합한 그런 구조가 있는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벌려고 그래. 그것도 돈으로 심지어는 나를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채우려고 그래. 좀 덜어내야 돼. 이렇게 지금 계묘가 오면 계묘년은 한 파스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60 넘은 사람들은 좀 덜어내야 돼. 좀. 이 아직 개를 몇 번 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채워도 되지. 그 덜어내는 뭘로 덜어내요? 물질로 좀 덜어내고 거기에 좀 정신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지혜를 채우고 이러면 인생 그렇게 조화스럽게 앞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원하는 대로는 상담을 해드려요. 근데 나이나 연령대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적인 성취나 이런 걸 보더라도 조금 더, 물론 그건 제 가치관에 의해서 하는 얘기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좀 여유롭고 요거 좀 덜어내고 여기 좀 공부하고 사유하고 뭐 이렇게 좀 베풀고 이런 에너지로 쓰면 세월 거꾸로 가는 거 아니고 얼마든지 좀 좋을 텐데, 항상 내가 식신운에 와도 비겁운에 와도 관성운에 와도 뭐 다 재물을 채우려고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썩는단 말이야. 썩어. 그러니까 좀 연령대에 따라서는 좀 덜어내시고 비워내시고 이렇게 좀 계묘년에는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로 저는 뭐 인성 같은 걸로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지나면 또 그 후년이 올 거고 인생은 계속 성숙되고 익어가고 완숙되어져 갈 텐데, 계속 매년을 되돌이표하고 도돌이표하고 내년 지나면 또 후년 걱정하고 후년 지나면 그 후년 걱정하고 이러면 인생이 이러다가 내가
왜 죽는지 모르고 언제 죽는지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면서 클로즈하고 엔딩할 거 아니냐 말이죠. 아니 정해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영원한 거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셈이시고 내년 오겠지만 내년도 모든 사람들한테는 60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새로운 에너지들이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내 어떤 지향점이나 방점 이런 것들을 몇 달 남은 이 겨울 개해년 맞이하기 전에 개해년 이 겨울 때 겨울 얼마나 생각하고 사색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이렇게 뭐 공부하신 거 기반 삼아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 내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해년 미리 보는 개해년 총운 전체에 대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